사과와 함께 먹은 이것 때문에 치매에 걸리고 암에 걸리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과를 아침에 먹으면 금, 저녁에 먹으면 독이라는 말처럼 몸에 좋은 사과도 먹는 방법에 따라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사과와 함께 먹으면 좋은 최고의 궁합과 최악의 궁합인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은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계속해서 건강에 도움되는 건강정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음식 하나만 먹지 않습니다. 하나의 요리에도 다양한 식재료가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좋은 음식 궁합은 영양을 높여주고 건강에 큰 도움이 되지만 나쁜 궁합의 음식을 드시면 암과 치매까지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재료에는 모두 각각의 좋은 영양 성분이 있습니다. 그 성분을 알고 잘 섭취하는 것이 건강을 위한 최고의 습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과는 사계절 내내 쉽게 즐길 수 있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사과는 변비 개선, 당뇨병 예방, 혈압 감소, 콜레스테롤 감소, 미백 효과, 항암 효과 등 수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매일 하나씩 먹으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건강에 좋은 줄만 알고 즐겨 먹는 사과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거나 서로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과 함께 드시면 몸에 독이 되어 건강을 위협하고 심지어 치매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잘못된 섭취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몸에 독을 유발하는 사과 섭취 방법으로는 바로 갈변된 사과입니다. 아침에 까가놓은 사과를 먹다 보니 배불러 남겨놓고 점심쯤 갈변된 사과를 무심코 드셨다면 독을 드시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남는 사과를 밀폐용기에 담거나 비닐봉지에 담아 냉장고에 넣어 두십니다. 이때 사과는 독을 만들어냅니다. 갈변이란 산화되어 갈색으로 변색된 것입니다. 사과에는 폴리페놀과 폴리레놀 산화효소가 풍부한데 이를 보호하는 역할을 사과 껍질이 합니다. 하지만 껍질에 상처가 생기거나 사과 껍질을 깎은 채로 두면 사과에 있는 폴리페놀 화합물이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과의 겉면에 갈색 색소를 만들어내는데 바로 이 현상을 갈변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갈변된 사과를 섭취하면 체내 활성산소가 생성되어 세포의 재생을 방해합니다. 원자 폭탄보다 무서운 게 활성산소라고 합니다. 활성산소들은 우리 몸의 기본 단위인 세포의 세포막을 공격해 원래 세포의 기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세포 내 유전자를 공격해 해당 세포가 재생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결국 신호전달 체계를 망가뜨리거나 면역력을 떨어뜨려 당뇨병, 동맥경화, 암 등의 체내 질병으로 이어집니다. 또 세포의 재생을 막기 때문에 노화를 유발하거나 촉진시키는 일까지 하는 것입니다. 즉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과가 갈변되었다면 그 부분만 도려서 드셔야 합니다. 또 과일을 깎을 때 스테인레스나 세라믹 종류의 칼로 썰어주시면 좋습니다. 그 이유는 과육 속 산화효소인 폴리페놀이 굴이나 철과 접촉 시 산화 반응이 더 활성화되어 산화를 촉진시키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레몬즙을 탄 레몬물이나 오렌지 주스를 과육 위에 뿌리는 방법입니다. 설탕물, 소금물, 식초물 등에 잠시 담가 두는 것도 쉽고 간단한 사과 갈변을 막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모두 과육을 코팅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다만 설탕, 소금, 식초로 인해 고유의 맛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소량만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갈변 현상은 사과뿐만 아니라 바나나, 감자, 고구마, 양배추 등에도 발생하니 참고하셔서 갈변을 막아주세요. 몸에 독을 유발하는 사과 섭취 방법으로 두 번째는 사과씨입니다. 까가 드실 경우 도려내지만 갈아 드실 경우 사과씨도 함께 갈아 마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사과씨는 드시면 안 됩니다. 몸에 독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과씨에는 사이안화수소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 성분은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서 소화효소와 만나면 유독물질인 청산이 생성됩니다. 청산가리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우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섭취 시 많은 부작용이 따를 수 있습니다. 사과씨를 드시게 되면 두통, 현기증, 불안, 구토, 경련,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할 경우 혈압과 심장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독성에 약한 어린아이나 노년기 어르신의 경우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씨를 완전히 제거하여 안전하게 드셔야 합니다. 사과씨 외에도 매실, 살구, 포도씨 등에도 독이 들어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몸에 독을 유발하는 사과 섭취 방법 세 번째로는 유제품입니다. 유제품은 발효와 숙성을 거친 식품들을 대표적으로 말합니다. 유제품 대표 식품 우론, 우유, 요구르트, 치즈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요즘 그릭 요거트 유행으로 과일과 함께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과도 그릭 요거트와 많이 먹는데요. 둘은 같이 먹으면 안 됩니다. 사과 섭취 시 특유의 상큼시큼한 맛을 느껴집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유기산 때문입니다. 이 성분들은 입맛을 돌게 하고 상쾌감을 줍니다. 또 위의 활동을 도와서 소화가 잘 되게 하고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피로를 풀어주는 성분입니다. 하지만 유제품의 단백질과 만나면 덩어리를 만듭니다. 치즈가 만들어지는 원리와 같습니다. 음식이 덩어리처럼 엉기면서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소화가 힘들어지고 설사나 복통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 우리 몸의 장은 소화 기능 외에도 제2의 뇌라고 불립니다. 장내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미생물 군집의 조절과 장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신호들을 뇌로 전달하여 교감한다고 합니다. 장이 편해지면 마음도 편해지고 장이 불편하면 마음도 불편해집니다. 그만큼 장이 몸에 미치는 영향은 큽니다. 건강한 장을 위해서는 올바른 식습관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사과는 어떤 음식과 같이 먹어야 최고의 궁합일까요? 첫 번째로는 바로 당근입니다. 최근 ABC 주스가 유행하면서 사과와 당근을 갖다 갈아 마시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아주 풍부합니다. 이것이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 비타민어가 되어 눈 건강에 특히 좋습니다. 이때 사과와 당근을 함께 먹으면 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당근을 삶아 사과와 10일로 갈아서 마실 경우 베타카로틴 농도가 1.6배까지 올라갑니다.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의 노화를 막는 항산화 작용을 할 뿐 아니라 유해 산소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피부를 좋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사과와 당근을 꼭 함께 드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사과와 함께 드시면 최고의 궁합. 두 번째로는 돼지고기입니다. 사과와 돼지고기는 찰떡궁합 짝꿍입니다. 돼지고기는 찬 성질이 찬 음식입니다. 반면 사과는 따뜻한 성질입니다. 이 둘이 만나면 서로 보완을 해줍니다. 돼지고기와 사과를 같이 섭취할 경우 성인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사과의 새콤달콤한 맛이 돼지고기의 느끼함과 맛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돼지고기 섭취 시 사과 소스나 사과 샐러드를 함께 곁들여 드시면 좋습니다. 정리해드리자면 갈변된 사과와 사과씨는 섭취하시면 안 됩니다.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과를 드실 경우 유제품은 궁합이 좋지 않으니 궁합이 좋은 당근과 돼지고기와 드셔주세요. 혹시 더 알고 계신 정보가 있으시면 다른 분들도 참고하실 수 있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계속해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100세까지 항상 건강하세요.